세무정보 시스템 운영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 11일부터가 9주차가 되는데 원래는 대면 수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주 더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다음 주도 아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온라인 강의로 계속 될는지 대면 강의로 될는지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그 연락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9주차까지는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이 15주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 강의만 했지만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시험은 이제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도 시행이 될 수 있지만은 이제 학교 방침은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 치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면 강의를 할 때 수업 시간 중간에 이제 시간을 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은 간단하게 그 리포트 내는 거 그거 충실히 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수업한 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목은 세무정보 시스템 운영,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은 사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하는 거, 그리고 연말정산, 그게 또 중요한 한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주 오늘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은 마치고, 그리고 이제 원천 징수에 대한 수업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나 아니면은 뭐 늦어도 그 다음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번 학기 수업하는 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학기까지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그래서 그 회계에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이제 회계 관련된 부분 다루는 거는 주로 했기 때문에 이번 학기 수업은 주로 부가세에 관련된 거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에 대한 거는 첫 주인가 이렇게 한번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부가세에 대한 거를 수업을 했죠. 그래서 몇 주 동안은 이렇게 이제 매입 매출점표 입력하는 걸 주로 했었습니다. 매입 매출점표. 매출하고 매입으로 나눠지고 유형에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형에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로 반영이 되고, 하단 부분은 이제 회계정보로 반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유형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 나머지는 이제 자료 그렇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업한 내용인데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계산서가 발급되는 게 있습니다. 요 3가지,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있죠. 요것이 적격 증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증빙은 없지만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은 이렇게 되고, 각각에 대응되는 게 과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이제 발급해줬거나 발급받았으면 과세 매출, 과세 매입이 됩니다. 회계 처리를 결제를 카드로 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이제 과세 매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과세 매입이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출 수입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수출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것, 내국신용증에 의해서, 또는 내가 수출하기 위해서 내국신용에 따라서 납품 받는 것, 그거는 영세 매출, 영세 매입이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면세 제품을 사오거나 팔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면세 제품, 그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계산서. 세금이 없으니까,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냥 계산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 면세 매출, 면세 매입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개인하고 거래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의제매입이 아니죠, 참. 간주공급이죠. 그런 경우 되는 게 이제 건별 매출로 들어갑니다. 건별 매출.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어떤 증빙이 없는 경우에요. 내부 거래고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건별 매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간주 임대료 같은 거 그런 것도 건별 매출이 되겠죠. 증빙이 없는 경우에요. 그렇게 되고, 요건 이제 다른 경우인데, 이제 매입에서는 그 과세 매입이었는데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거, 불공매입이라고 그래서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접대비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랑 관련 없는 지출, 그 다음에 토지 관련 지출, 뭐 토지 이제 거래에 관련된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하는 거 있었고요. 또 불공매입이었었죠. 매입 거래에 관련된, 그러니까 면세 거래에 관련된 매입인 경우, 그게 불공매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일반 난에도 반영이 되고 밑에 불공 난에도 반영이 됐었죠.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수출이나 수입하는 경우 수출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입은 뭐 그냥 수입이죠. 수입 매입 이렇게 뭐 표현을 해도 상관없겠고요. 직접 수출하는 경우 증빙은 따로 없겠죠. 수출하는 경우니까 외국은 뭐 세금기라서 그런 게 관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매출하는 경우 카드 매출, 카드 매입이 됩니다. 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이 되죠. 이제 그 집계표도 당연히 이제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거래인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죠. 그게 이제 현금 매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매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크게 매출 매입을 이렇게 구별해 놨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부가세 신고서 어디로 들어간다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 유형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어디로 들어간다까지. 자, 요 수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주간 또 계속 해온 수업이 그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였어요. 지난주까지 수업했던 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출 실제 명세서, 재활용 패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제가 안 누르고 있었나 보네, 이게. 자, 부가치세 부속서류, 이제 교과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부가세 신고서에 나와 있는 명세서 목록이고요. 요 중에서 이제 교육상 필요한 것들, 가능한 것들 모아놓은 게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수업이 11번까지 수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부속서류가 아니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 자체를 가지고 했었고요.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계산서 집계된 표들이에요. 집계된 표 자동으로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내가 발행하는 경우, 받은 경우. 이것도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체표에서 내가 수정할 수 있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여기서 이제 간주 임대료가 나왔었습니다. 그 보증금 받은 거에 이자 상당액 만큼 수익으로 봐서 그 금액의 10%만큼 부가세를 내라 그런 의미죠. 간주 임대료. 그리고 간주 임대료 금액 계산은 이 표에서 자동으로 해줬었죠. 입력하면은.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불공제 매입이에요. 매입 불공제. 불공 매입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사왔을 경우에 그 중에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거죠. 그래서 이정신고기간에 관련된 거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그 다음에 확정신고기간 때 공통매입세액 정산, 그 다음에 이제 그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이제 다음 기수의 재계산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만히 이제 의견 몇 학생 의견 들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 대면 수업하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내용만 이해하면 그렇게 뭐 많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회계 처리하는 거.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때 작성하는 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죠. 매출하면서 그 부가세 예수금을 못 받았으니까, 그 전에 이제 처음 매출했을 때 냈을 테고 부가세 예수금은 냈는데 몇 개월 뒤에 거래처가 부도나서 회수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 냈던 거는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빼주는 겁니다. 대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빼주는 것. 그게 대손세액공제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청서, 재활용 표시한 매입 공제 세액 공제 신고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의제 매입, 면세농산물을 수입을 해서, 면세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면세농산물을 사와서 그걸로 이제 과세제품 만들면은,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은 매출세액만 발생을 하고 매입세액은 전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사오는 금액의 일정 부분, 103분의 3, 또 뭐 104분의 4, 그런 식으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 그게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였습니다. 재활용 피자원도 마찬가지고요. 피자원을 사와서 그거를 파는 경우니까, 그걸 이제 공장에다 이렇게 넘겨주고 하는 경우니까, 사오는 건 전부 다 면세가 되고요. 파는 건 전부 다 과세가 되니까, 역시 세부담이 커서 매입세액의 일부를, 매입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 재활용 피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가 됐습니다. 8번, 9번에서도 역시 조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그 회계 처리하는 거였었죠. 나중에 이제 결산에도 관련되니까 적요 8번을 걸어줬었습니다. 8번. 이게 8번, 9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 수출한 자료 이렇게 입력하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는 말 그대로 영세율 거래에 관련된 자료, 무슨 뭐뭐 제출하는 거, 그 명세서만 작성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뭐 자료만 보고 그냥 입력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수업한 내용이 되겠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건물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하고 가산세예요. 12번은 이제 부속명세서가 되겠고, 13번 가산세는 이제 부속명세서는 아니고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가산세 얼마인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 제재로서 더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에 덧붙여서 내야 되는 것 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가산세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건물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요거는 이제 교재 나와 있는 거대로 자료를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현재까지 배운 내용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쭉 입력하는 것,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속세, 그리고 이제 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뭐 내용 좀 복잡한 것들 있었지만 분기 한번 쭉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교재는 620쪽이 됩니다. 620쪽. 요즘 파일하고는 한 페이지씩 차이가 나요, 지금. 교과서상으로는 620쪽이고, 건물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 뭐 자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는데, 감가상각 취득명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구축물, 기계정치, 차량운반고, 무형자산, 전부 다 이제 감가상각 대상 자산들이죠. 이런 것들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싸우는 경우죠. 그때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감가상각 자산은 금액이 커요. 금액이 크고 여러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 내용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이런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취득했다라는 것을 신고해라, 그런 의미로 작성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그래서 건물 등을 사게 되면은 맨 처음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감가상각 취득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부가세 신고서에서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입매출 전표 입력 자체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명세서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요거 이제 추가로 또 뭐 좀 등록하게 되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메뉴가 되는데, 뭐 크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그리고 관련된 명세서와 신고서 확인한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력하는 거.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일자가 아니고 연습해 보는 거니까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이제 구입한 거로 간주해 갖고, 그리고 한번 입력해 보고, 이런 것들 부가세 신고서나 고정자산 등록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 같은 거 확인해 봐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한 날짜는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공급가액, 뭐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6월달에 전부 이제 입력한, 아니, 구입한 걸로 되어 있죠? 자, 우선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회사는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든 회사고, 이제 부가세 수업만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자료 없고, 뭐 필요한 거래처 정도만 입력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1일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1000만원 강남 상사 기계장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전부 다 현금 결제했다 그러고 생비로서 받았다 그러고요. 전자생비로서 받을 거고 1000만원 기계장치 강남 상사. 매입한 거니까 생비로서 받았고 51번이 되겠죠. 과세. 그리고 기계장치가 되고 금액이 1000만원. 그리고 강남 상사라 그랬죠. 강남. 전자생비로서 받았고 그 다음에 분계는 전부 혼합이고. 자, 여기서 이제 그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유형자산 입력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고정자산 등록 간편 메뉴라고 나와요. 요거를 이제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입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산 코드를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명칭은 기계장치, 그 다음에 취득연월일은 5를 날짜고요. 정률법, 금액 1000만원, 내용 연수가 5년, 그 다음에 경비구분. 자, 경비구분은 이제 요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 했을 때 감가상각이 어디로 반영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800번대가 아니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500번대 제조가 되겠죠. 제조. 이렇게 되고 사용부서는 자료가 따로 나와 있지 않고요. 자산코드는 2번으로 하고 명칭은 기계장치, 시등연월일은 5를 거래 일자, 삼각공법은 정률법이고 내용연수 5년, 금액은 1000만원 주고 사왔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00번대 제조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확인해줍니다. 확인 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디로 반영이 되냐면은 그 회계관리에서 보면은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입장에서 고정자산 등록이 있었죠. 여기로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전산회계 할 때는 별도로 이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입력을 했어요. 그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사오면서 혹시 유형자산 사오면 바로 이렇게 등록을 하면 좀 더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게 기능이 있고, 그래서 지금 등록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입력하면서 등록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료는 공구와 기구가 되겠습니다. 날짜는 6월 2일이 되겠고요. 6월 2일 국제 공구와 기구고 6월 2일이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역시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구와 기구. 공장에서 사용하는 말 그대로 기구들이죠. 어떤 공장에서 현장 작업에서 사용되는 것들. 금액이 큰 기계 같은 거일 수도 있겠죠. 무슨 뭐 망치나 뭐 드라이버 뭐 그런 게 아주 사소한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대형화 공장에서는 큰 것들도 있겠죠. 이제 기계랑은 틀린 그런 것들 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공구와 기구. 금액이 500만원. 그리고 국제라고 그랬습니다. 국제. 전자생기면서 발급 현금.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공구와 기구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이에요. 확인. 자, 마찬가지로 고정자산 등록할 거냐라고 나오죠. 자, 교재에서 등록하라고 그랬습니다. 코드는 1번으로 하고요. 그리고 정률법 5년.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이 역시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정률법 내용이 사는 것들은 이제 법인세법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기계장치나 이렇게 좀 특정한 것들, 건물은 어떻고, 차량 금목은 어떻고, 이렇게 다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그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몇 년 하고만 하는 것들. 확인.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특허권, 무형자산이에요. 특허권 취득, 무형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지만은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특정 기술이나 뭐 그런 것들. 특허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천만원 주고 사고, 영동이에요. 날짜는 6월 10일 날. 6월 10일. 당연히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네. 특허 영동상사 3천만원. 전자세금이라서 발급. 그리고 현금. 이게 지금 특허권이죠. 특허권. 마찬가지로 고정자산 등록. 권리지만은 무형고정자산이죠.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으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정약법.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5년으로 돼 있어요. 5년. 그리고 이건 다른 말은 없습니다. 지금 모두 생산부 사용권이네요. 문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생산부 사용권. 특허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생산부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생산부 사용한다는 얘기는 특허권도 이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500번대로 회계 처리하는 얘기. 무형자산 상각비라서 500번대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확인. 그래서 3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고정자산 3건을 입력을 했고 나머지 이제 요구사항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닫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전부 6월달에 사왔죠. 그래서 4월부터 6월 1기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부가세와 관련된 거는 전부 다 1기 예정 확정 그렇습니다. 1기 예정 확정. 자, 여기서 지금 그 매매술점이 입력된 게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됐죠. 자동으로 이렇게 기계장치 한 건,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삼각자산은 공구하기고, 그리고 그 특허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집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별로, 거래 날짜별로 쭉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던 거 전표에서 불러오는 건데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서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여기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큰 구분은 이렇게 이제 1, 2, 3, 4 여기 보면 이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기타라고 되어 있죠. 기타에다가 뭐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것 있으면은 기본은 이제 비품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뭐 다른 것도 이제 뭐 하겠다 등록하겠다 하면은 여기서 불러오게 해갖고 저는 지금 F2 코드를 지금 이제 프로그램상 못 누르는데 F2 눌러가지고 필요한 자산 있으면 여기다가
등록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주게 되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관련된 계정 과목 사용한 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툴바에 있었습니다, 지금. 요 화면 설명드린 겁니다. 요 화면 보고 입력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F2 눌러서 추가시키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물등 각본삼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따라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날짜가 4월부터죠. 아니요 눌러야 이제 새로운 거 불러오죠. 그래서 매입에 관련되는데 매입, 일반적인 매입은 여기로 들어가고요. 10번 단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로서 받은 매입인데 유형자산, 고정자산을 사는 경우는 11번 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입력한 게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가세 신고서 여기로 과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부가세 신고서 매입세 고정자산 매입란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 621쪽에 있는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을 해 봤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면서 그 유형자산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건물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회계 관리에서 보면은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산, 기계장치였었죠. 기계장치. 그러면은 조금 전에 입력했던가. 그리고 또 우리가 등록한 게 특허권위가 등록했었고요. 그리고 공구와 기구 등록했었죠. 이렇게. 그리고 다른 자산들 지금 뭐 다른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저희 등록한 게 없으니까. 그게 고정자산 등록이고 이제 감가상각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메뉴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그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